뇌혈관, 심혈관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척추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네, 보통 전칠삼을 드시라고 하면 이거 인삼하고 같은 종류인데 나는 열이 많아서 인삼을 못 먹는 체질인데 전칠삼을 먹어도 되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칠삼은 인삼보다는 좀 약한 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전칠삼을 그냥 분발로 먹었을 때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거기에 있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알칼로이드 성분도 계속 먹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좋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전칠삼 그대로 먹으면 간 기능에 무리도 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대로 먹지 않고 그 유효 성분만 추출한 그런 제품을 먹는 것이 효과도 좋고 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은 대표적인 우리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사포닌으로 RG1과 RB1이 있습니다. RG1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피로회복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도와줍니다. RB1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삼과 홍삼이 세계적으로 좋고 굉장히 좋은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칠삼은요,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포닌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른데요. 혈전을 용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사포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빨래를 할 때 때가 찌든 그 빨래를 비누로 빨면 비누 거품이 이 지용성과 수용성의 오물을 녹여가지고 빨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포닌은 거품을 가진 성질로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라지도 사포닌 종류로서 기관지, 가래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인삼도 사포닌이고 전칠삼도 사포닌인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져 있는 혈전을 이런 사포닌이 녹여서 이물질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칠삼 사포닌은 고령화 시대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막혀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가족력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외가 쪽에는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가족에는 또 당뇨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 스텐트를 박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스텐트가 3번까지 보험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 막히기 때문에 3번까지는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3번 스텐트를 해도 또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체질을 가진 경우가 많고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혈관도 뇌동맥, 뇌경색에 대해서 뚫었지만 또 막힐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방을 내는데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을 계속 처방받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약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더라도 전칠삼 사포닌 제제를 전문약을 먹으면 한 반 정도로 양을 줄여가지고 꾸준하게 먹고 검사할 때나 치과 치료할 때는 좀 쉬었다 드시고요. 꾸준하게 먹으면 다시 막힐 확률을 굉장히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으로 도움받은 분이 많은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 1살 많은 언니인데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과정에 좀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경색이 왔는데요. 좌뇌 우뇌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한쪽 뇌를 이렇게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술이 잘 됐는데 수술 직후에 말이 어눌하면서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은 괜찮아요. 병원에서는 나머지 한쪽을 다시 뚫는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직업이 학원 강사인데 책도 못 보고 컴퓨터 화면도 못 보고 말을 하는 직업인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후유증 때문에 망설이면서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칠삼 사포닌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채워주는 햄철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감마리놀렌산 40%이 제품이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관을 뚫어주니까 좋을 것이다. 그래서 3가지 제품을 저의 권유로 먹게 됐는데 4개월 정도 먹은 다음에 카톡이 딱 왔어요. 이 카톡은 남편이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결과냐면은 병원에서 방금 지금 진찰을 했는데 막힌 뇌혈관 쪽에 혈액이 많이 흐르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요. 물론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칠삼 사포닌에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관이라든지 제가 흔히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요. 넘어진 분들, 노인분들이 타박 어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쉽게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타박 어혈로 이렇게 멍이 든 분들, 전칠삼 사포닌 한두 포만 가져가신 분이 굉장히 좋아진 분. 눈에 충혈돼가지고 눈발 터진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전칠삼 사포닌 먹으면 좋아지고. 치질 환자 이제 막 출혈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치질약과 더불어서 전칠삼 사포닌을 이런 분 하루 2포 드려요. 그러면 지혈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금방 좋아진 분들. 너무 좋다. 통으로 달라. 이렇게 사가신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 예가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 적게 또 장기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뇌혈관, 심혈관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척추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천연물들은요, 자기 체질에 맞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칠삼은 강한 기를 가진 양기가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인에 속하는데요, 제가 매일 먹으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눈이 이렇게 건조해지고요, 또 코 점막이 마릅니다. 양인들은 활동하는 기는 강하지만 이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막이 잘 마를 수가 있어요.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량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음인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인들은 기가 약하고 순환이 안 되고 붓기 때문에 전칠삼 사포닌을 먹게 되면 굉장히 순환이 잘 되고 활기차고 부기가 내리고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좋다고 하니까 음인들은 좀 매일 먹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장이 또 약한 사람들은 대개는 전칠삼 사포닌을 아침 식전에 공복에 따뜻한 물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속이 쓰리다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운수하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는 금기입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강한 천연물은 임산부나 수유부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 전칠삼 사포닌에도 RG1 사포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집중력이 좋고 피로회복이 되는데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안 먹는 게 좋고요. 또 저녁에 어떤 분이 처음에 술과 같이 먹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취한대요. 그래서 술도 엄청 빨리 순환을 시키는가 봐요. 그래서 술과 먹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령화가 될수록 염증과 통증 때문에 진통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나의 체질을 잘 파악하는 분을 만나셔서 나의 체질에 맞게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긴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기분 좋고 활기찬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쓴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요법, 이 책을 읽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저의 사례를 들어서 썼고요. 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편안하게 쉽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니까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